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돈 많이 벌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국내 선물이 해외 선물보다 어렵고 까다롭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요, 그런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매매 기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국내 선물 신개념 매매 기법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매매 기법을 구사하는 전문가가 과연 많이 계신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저는 또 저의 나름대로 이런 매매 기법을 개발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개하는 기법은요, 보정 차트 기준으로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보정 차트는 차트의 시작이 갭 상승, 갭 하락 없이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정 차트는 당일만 써먹고 버리는 차트입니다. 즉, 당일만 선물 현재가가 정확히 맞고요. 시간이 지나면 선물 현재가는 왜곡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보정 차트도 현재가는 왜곡이 돼 있지만 차트의 모습과 마디 자리는 왜곡이 없으니까 동영상을 보실 때 그 원리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매매 기법의 장점은 시장 예측이 가능하다. 두 번째, 아침 동시효과 때부터 11시 전후에 거의 매매가 종료가 된다. 세 번째, 중간중간 단타 추세가 가능하다. 네 번째, 차트가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갭 상승, 갭 하락이 많은 날 휩소 파동을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리는 기법은요, 전일 마디가와 당일 마디가를 종합해서 매매하는 방법인데요. 복잡하지 않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단순 논리만 알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타점 잡는 요령, 왜 매수인가? 왜 매도인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차트의 모습을 보실 텐데요. 동영상이 약간 길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9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월 19일 날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일 마디가와 당일 마디가를 종합해서 보면서 매매하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월 19일 전날 12월 16일 날에 마디가를 보면 지금 시장에 306.75, 30740, 308 땡땡, 308.65 이렇게 마디가가 4개가 되어 있고요. 보면은 종가가 여기에 끝났어요. 그렇죠? 요 자리에서 종가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현재 시장이 지금 5분 매수, 10분 매수가 유지가 된다면 이 그림에서 최소한 매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파동이 움직였던 307.40이 이게 깨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나가서 전일 종가 부근의 고점 마디가 308.65죠. 이거를 돌파하면 시장이 위로 슈팅이 나오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이제 봅니다. 딱 해서 보니까 12월 19일 날 땡하고 시작을 했어요. 쭉 보니까 현재는 매수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딱 보니까 전일 시장에 축이 됐던 상승 파동의 기본이 됐던 307.40을 장관 깼는데 아직은 얘네들이 매수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307.40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5분봉과 10분봉 매수가 유지가 된다면 최소한 307.40이요. 전일 307.40이 당일 중심선하고 거의 중첩되는 구간이에요. 그쵸? 아, 매수라면 최저점이 307.40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308 땡땡이 전일 중간 마디인데 이날도 308점 땡땡이 중간 마디고, 거꾸로 이제는 전일
눌렀던 마디가가 308.65가 거의 고점이었죠. 이걸 뚫으면 시장이 많이 가겠구나. 이런 스토리텔링을 혼자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뻥뻥뻥 튀고 가다가 찍고 나서 그러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려면 307.40 부근이 되겠죠. 요 부근이죠. 307.40에서 튀기 시작해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진입을 못했고 여기서도 진입을 못했어. 어제 고점 308.65를 치면 더 날아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308.65를 돌파할 때 따라가도 무방합니다. 자, 뚫었네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는 이게 보정 차트이기 때문에요. 전일 고점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308.65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했다 쳐도 시장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308.65부터 그 윗단까지 한 파 정도 나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매매 기법은 전일 마디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시장이 이렇게 갔으니까 최소한 종가 부근에 지지했던 307.40을 지지하네. 매수네. 얘도 매수고 얘도 매수니까 나는 307.40 부근에 매수해야지. 그런 개념 하나. 여기 못 잡았으면 308점 땡땡이 이 부근이 눌림이 되겠구나. 그런 개념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슈팅이 나와서 308.65 전일 고점 부근의 마디 자리를 뚫으면 한파동이 더 나오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왜 매수인가? 왜 진입을 타점이 여기인가? 그런 쪽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죠. 이 부근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307.40 요 부근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40 찍고 빵빵빵. 그리고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여기 돌파할 때 따라가도 308.6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윗단이 여기죠. 309.25니까 거의 1.25p 정도는, 0.65p 정도는 파동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2월 20일 날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19일 전날 마디 자리를 보면요. 지금 308.60, 308, 307.40 이런 식으로 마디 자리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종가가 지금 여기에 끝났습니다. 308.05 자리. 그럼 여기서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면 매수가 나오려면 현재가 얘도 매수고 얘도 매수니까 최소한 전날 눌렀던 마디 자리 308.60을 강하게 뚫고 가면 매수가 될 것이고, 그쵸? 또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전날 중심선이 307.40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시장이 골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혼자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겁니다. 자, 장이 시작했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전날 중심선 307.40이 왕창 무너지면서 매도가 나왔어요. 좀 이따 보니까 얘도 매도예요. 그쵸? 이 구간에서 최적의 매도 자리는요. 봉이 2개 나왔으니까 9시 10분이 되겠죠. 감각적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날 중심선 307.40 근처에 매도 쳐야지. 근데 307.40도 안 왔어요. 그 아랫단 파란선 큰형 자리죠. 307.35까지 왔네요. 그쵸? 만약에 못 잡고 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늘 매도네. 당일 마디가 306.98 이 정도 되겠죠. 이 자리에 매도를 들어가는 게 좋고요.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추세를 보니까 이제 왕창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러면 매도를 쳐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매도를 치려고 여기 306.98을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안 온다고요. 306.75가 뭔데 자꾸 306.75에 저항을 받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306.75는 전날 마지노선 마디가가 306.75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눈높이를 낮춰서 306.98 부근이 안 오면 나는 306.75. 왜? 전날 여기가 마디 자리였기 때문에 306.75가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306.75에 우리가 들어갔다 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1, 2 이렇게 끊어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매도 파동이 나온 거고요. 자, 시장을 보니까 국내 선물은요,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나는 게 좋습니다.
보니까, 시장을 보니까 이제는 자꾸 뒤집어지는데, 자, 5분, 10분 다 매수 나왔어요. 매수할까 말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날 종가 부근 308.60을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서 308.60을 갖다가 눌림을 잡고 들어가는데 찍다 말고 밀려버렸어요. 그쵸? 그럼 얘는 이 매수는 거의 휩소라 이야기죠. 기다려 보니까 308.60 찍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꼬나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난 매수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원론적인 매수는 여기를 강하게 뚫고 가야 된다 얘기죠. 그럼 나는 이 매수는 안 하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308.60을 좀 더 기다렸다 보니까 찌글찌글 하다가 다시 10분이 매도, 5분도 매도. 그 매도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306.75. 306.75의 근거는 전날 마디가. 그쵸? 아! 이거 빠졌으니까 나 요 부분에 매도 쳐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시장이 306.75가 아니고 나는 306. 아까 얘기한 대로 98, 99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시장이 약하면 안 올 수가 있어요. 안 오잖아요. 98도 잠깐 안 왔습니다. 건드리기만 하지.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골로 가더라. 그래서 이날은 보시면 매도의 타이밍은 여기서부터 한파동, 그리고 5분 매도, 10분 매도. 눌림은 306.75 부근, 여기서부터 1, 2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21일 국내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전날 마디가를 보니까요. 30635, 30575, 30510인데요. 현재 러닝 타이밍에서 보니까 종가가 여기에 끝났어요. 그쵸?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전날 뚫었던 여기를 뚫고 가지 않으면 시장은 못 간다라는 개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승부처 구간에서 하락이 연장 파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이날 시장을 보면 어지간하면 매도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전날 종가 부근에 지지했던 305.75가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가든지, 그치요? 한번 봉을 더 보니까, 그럼 나는 이 구간에서 305.75 부근이 매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안 오죠. 305.75 잠깐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구간에서는 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매도의 영역이에요. A 플러스 매도의 영역인데 안 온다 이야기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도 현재가 305.90 근처가 마디 자리인데 거기도 안 오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이럴 때는 305.75 한번 건드렸죠. 자, 그러면 305.75에 들어가서 지금 버팅기기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305. 여기 7호에 못 들어갔으면 요 305.30도 진입해도 되는데 꼬리 달았다고 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면 이제는 전날 마디가 305.10이 왕창 무너질 때 쫓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매수도 고점을 돌파할 때 쫓아가도 0.65p는 줍니다. 그런 얘기 했죠. 여기도 보면 이러다가 이제는 305.10이 아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얘도 보면 전날 지지했던 마지노선이 무너지니까 그 아랫단으로 왕창 빠지기 시작하는 거,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뭐 매도가 뭐 1.25p 나왔네요. 매수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정 차트를 갖고 또는 보정 차트의 당일 눌림목과 전날 눌림목을 잘 보면서 눌림목을 잡는 요령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골로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난 차트야 쉽겠지만 나는 매도가 마디 자리가 여기인데 안 온다 이야기죠. 매도 날은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보다 잘 안 옵니다. 근데 305.10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족보를 알고 있으면은 요 자리가 요 자리구나. 여기 뭐 305.10이 안 와도 305.10 무너질 때 따라가서 그쵸?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뭐 이 정도 되겠죠. 305 들어가서 이렇게 단타를 치든지 이렇게 단타를 치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자
시장이 쭉쭉쭉 올라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날은 시장이 매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길 돌파해 가기 때문에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뭐 이날은 무조건 매도예요. 여기 뭐 매도 좀 물려도 매도. 왜? 얘가 매도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면 305.10 뭡니까? 리바운드 될 때 여기 눌림 뭐 305.10 이런 데 들어가서 305.10에 들어가서 아랫단 여기죠. 단타. 뭐 이런 식으로 단타 중타가 계속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12월 22일 날 국내 선물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날 마디 자리를 보니까 21일 날 마디 자리를 보니까 30530, 30465, 뭐 30405, 30340 뭐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가도 여기에서 끝나는데 현재 5분 매도, 10분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매도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종가 부근이 304.05에서 두드려 맞았으니까 이 부근이 매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장이 뒤집혀서 매수를 가려면 전날 시장에서 흘러내렸던 자리가 여기죠. 305.30을 지지고 볶다가 왕창 빠졌잖아요. 최소한 305.30을 돌파해야 되겠구나.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겁니다. 자, 장이 시작했습니다. 계속 매도입니다. 그쵸? 좀 더 볼게요. 딱 하니까 벌써 매도가 유지가 되니까 이 구간이 봉이 두 개째니까 10분입니다. 벌써 내가 만약에 선수라면 이 마디 자리를 안다면 또 당일날 중심선이 여기죠. 304.20이죠. 그러면 나는 30405나 30420은 그냥 매도 치면 막말로 10틱 이상은 수익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304.05 찍고 그 아랫단 이제 당일 마디가가 여기죠. 303.60이네요. 그럼 60에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전날 마디가가 303.40이죠. 그러면 나는 청산은 요 구간에서 기분 좋을 때 하라 이야기죠. 이게 아침 구간에 동시효과 부근에 우리가 뚝딱거리면서 수익을 내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올라와요. 올라와도 얘가 매도잖아요. 그럼 304.05, 304.20이네요. 자, 찍고 303.58, 303.40까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의 1.2% 정도 수익을 준 거지요. 이게 게임 셋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계속 이런 단타가 왕창 나왔어요. 그쵸? 이런 마디 자리를 우리가 모르면 매매를 진짜 시쳇말로 골 때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시 50분이 되니까 10분봉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5분봉 매수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아니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봤더니 시장이 자꾸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진정한 매수가 되려면 305.30을 강하게 뚫고 지지를 해야지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전날 크게 저항받았던 자리가 여기니까.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니까 자, 딱 5분봉 매수 신호가 나오니까 305.30을 돌파할까 말까 근데 찝찝하잖아요. 좀 더 보니까 왕창 뚫었어요. 그치? 그럼 나는 305.30 근처가 매수입니다. 주지도 않아요. 이 나쁜 놈도. 잠깐 줬네요. 그쵸? 잠깐 주고 나서 이제는 이것도 만약에 305.30을 안 준다면 이제는 당일 마디가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진입 구간은 305.45나 305.30 요 구간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눌림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버팅기기 해봤더니 그 윗단,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죠. 이게 뭐 1.25p는 같네요.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26일자 국내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23일자 차트의 마디를 보면요. 30570, 30510, 304.50 이런 식으로 마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호가 2시 20분경에 보니까 5분 매도, 10분 매도. 매도가 연장된다면 나는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제일 좋으면
305.10이 무너지면서 하락을 했으니까 305.10이 가장 좋은 자리겠구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전날 종가 부근에 304.50이 무너지면서 왕창 빠졌으니까 이 자리도 유력한 후보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자,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305.10인데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안 왔어요. 그리고 당일 중심선은 거의 305예요. 그렇죠? 305죠. 여기 안 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프 늘림 뭐 304.70 이 정도 되겠고요. 잘 모르면 304.50 근처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304.5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까지 그냥 왕창 빠졌지요. 뭐 몇 틱 빠졌는 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원래 눌림이 그쵸? 304. 뭐 여기죠. 304.40인데 나는 304.50이라는 이 전날 마디의 족보가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들어가는데 유리하겠죠. 줄는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304.50 툭 치고 단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이 그 전일 마디가와 당일 마디가를 종합해서 보면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물렸더라도 현재 시장이 매도가 진행 중이라면 버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쭉 보니까요. 매수 매도가 나왔는데 뭐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도 보면 전날 마디 자리가 다시 볼까요? 자, 옥색선 자리가 305.10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날 305.10에서 무너지면서 빠졌으니까.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보면, 자, 305.10을 돌파 못해요. 돌파하는 거 보려고 하면 음봉 떨어지고, 돌파하는 거 보려면 쭈그러져. 이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이 신호는 가짜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여기 매도, 이게 A 플러스 매도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27일자 국내 선물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날 마디가를 보니까요. 26일자입니다. 305 빵빵, 304.35, 303.7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27일부터는 이제 폐장일이 며칠 안 남아서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도 많고 아주 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솔직한 얘기로 쉬는 게 장땡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가가 어떻게 끝나냐면 여기에 끝났어요. 그쵸? 304.85에 끝났어요.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아침에 시작해서 전날 중심선 305 빵빵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올려치면 위로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또 전날 종가 부근에 지지했던 자리 304.35가 무너지면 왕창 빠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딱 보니까 305 빵빵 전날 중심선을 갖다가 강하게 뚫으면서 왕창 가버렸어요.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죠. 그냥 놔줘야지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자,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이 구간에서 보면은 전날 중심선이 어디냐면은 305 빵빵이고요. 당일 중심은 여기에요. 304.6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밀리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왕창 빠졌어요. 매도인가? 잠깐 매도 단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휩쓸 파동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잠깐 수익은 줬는데 이거는 뭐 틱틱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는 10시 10분이 되니까 5분봉, 10분봉의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 구간을 보면 그쵸? 당일 중심선이 여기 304.60이고요. 그쵸? 전날 지지했던 305. 빵빵을 지지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는 거죠. 여기죠. 305 빵빵이나 뭐 304.80이나 요 구간이 결국에는 매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파동은 거의 스캘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휩쓸 파동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큰형과 작은형이죠. 승부처 구간이니까 끌고 가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니까 304.05 몇 번 줬죠. 다시 말해서 이것도 보면은 나는 304.60에 잡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오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날 중심선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 305 빵빵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위로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죠. 당일 목표가 305.85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간 거죠. 요게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28일자 국내 선물 보겠습니다. 먼저 전날 27일자 마디 자리를 보니까 30585, 30520, 3046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소설을 쓰려면은 이제는 전날 저항받았던 자리 305.85를 강하게 돌파해서 가면 매수로 가겠구나. 그런 개념 하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날 요 구간에서 흘러내렸으니까 여기서 흘러내리면 매도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전날 중심선이 여기죠. 304.60이 깨지면 지하 1층으로 빠질 수 있겠거나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보는 겁니다. 참, 딱 보니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305.85를 돌파 못하고 바로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 마인드는 매수는 아니구나. 매수는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매수는 아침에 그냥 바로 매도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매수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305.85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자마자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약하구나. 얼른 감 잡아야죠. 패스.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9시 5분이 30분이 되니까 10분 봉이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 구간이 결국에는 전날 중심선 304.60이 왕창 빠지면서 시장이 10분 봉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더 지켜보는 거죠. 5분 봉도 매도 신호네. 그러면 나는 이 구간에서 A 플러스 매도 자리는요. 여기가 당일 마디 자리입니다. 옥색선 자리. 304.90 정도 되겠고요. 그 윗단은 전날 중심선. 그러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304.60과 304.90 사이는 매도의 영역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공격적이면 304.60이고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수적이면 304.90이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60 90 이렇게 진입해도 되겠죠. 60 찍고 빵빵. 요 자리도 보면 303.95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날 마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 들어가서 요렇게 청산을 하든지 버팅기에서 요렇게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당일 목표가 여기까지 끌고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또 보니까 찔끔찔끔 올라오는데요. 304.60 그렇죠? 304.90 오나요? 오네요. 여기 그렇죠? 요 자리가 이 자리는 다 매도의 영역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청사는 기분 좋을 때. 그리고 나서 보면, 자, 왕창. 뭐,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갔겠죠. 볼까요? 종가까지 들고 가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청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버팅기기 해봐서 진짜 여기까지 끌고 가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하튼 간에 좋은 타점은 당일 마디 자리와 전일 마디 자리를 잘 보시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29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전날 28일자 마디 자리를 보니까 30490, 30425, 30365가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5분 매도, 10분 매도가 진행 중입니다. 매수가 되려면 전날 세게 두드려 맞았던 자리가 304.90이겠죠. 그럼 이게 돌파되지 않으면 나는 매수를 안 하겠다. 그런 개념 하나. 혹시나 그러면 나는 매도가 진행 중이며 올라오면 304.25 부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는 겁니다. 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올려쳤는데 304.90 근처도 안 갔고요. 자, 올라왔어요. 304.90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날 두드려 맞았던 자리예요. 그리고 10분 봉은 잠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얘는 매도기 때문에 매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봉이 매도로 갔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는 어디냐면 이제는 10분, 5분 매도, 10분 매도, 그쵸?
그러면 304.25 부근이 매도예요. 뭐 여기죠. 304.25. 그리고 나서 304.25에 진입했다 과정에서 보면 304.25에서 잠깐 휩소는 아니죠. 오버슈팅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304.25, 그 다음에 303.65. 이제는 뭐 일일이 만보로 빠지는 거죠. 이거는 청산이야. 기본으로 해도. 그냥 기본 파동해도 1.25p, 좋으면 2.5p, 단기 파동은 0.65p.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기 들어갔으면 얼마나 해피야. 이렇게 청산하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 2일자 국내 선물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전일 12월 29일자 국내 선물 마디 자리를 보니까 30235, 30175, 3빵빵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5분 매도, 10분 매도가 계속 유지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얘네들이 매수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마디 자리 기준으로 따지면 302.35 이게 돌파돼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겁니다. 현재는 매도예요. 그리고 내가 공격적이라면 매도가 진행 중이라면 미친 척하고 30235 매도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 시장이 양봉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쳐 올렸는데 계속 매도 유지죠. 그러면 고점 매도는 30235가 플러스 매도 자리입니다. 근데 30235도 안 왔어요. 오다가 말았어요.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는 그러면 전날 마디 자리가 301.75고요. 그렇죠? 당일 중심선이 여기잖아요. 70이잖아요. 그럼 나는 7570 부근이 매도 이렇게 보시는 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겠죠. 자, 여기죠 벌써. 7075 깨질 때 따라가든지 올라오면 7075 매도. 70은 좋네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제는 끝도 한도 없이 빠지더라.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아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몇 박스가 빠졌습니까? 여기서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완전히 엄청나게 빠지는 매도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 3일자 차트를 볼 텐데요. 전날 2일자 차트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29920, 29860, 29795인데요. 현재도 계속 시장은 매도예요. 또 매수가 되려면 전날 중심선이 30170이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이날도 매도장이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한 방에 5분봉 한 방에 전날 마디 자리 299.95가 무너지면서 왕창 막 도미노로 빠져가지고 이날은 뭐 따라가지 않으면 손도 못 대고 그냥 넋놓고 보는 날입니다. 마디 자리를 갖다가 봉 하나로 여기서부터 두 박스 이상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급락장이죠. 이런 날은 타점 못 잡았을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뭐 눌림도 안 주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죠. 결과론적이야 더 빠졌지만 여기 들어가서 매도, 여기 들어가서 매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타점 안 주고 이렇게 빠졌을 때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눌림목을 갖고 대응한다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전날 지지했던 자리가 295.45죠. 요 부분에 뭐 줄까 말까 하면서 빠졌죠. 요런 부분에 들어가서 단타를 치든지 이날은 뭐 도대체 왕창 빠져가지고 그냥 속수무책 장이니까 관망하는 게 장땡이었다. 그리고 오후장 보니까 얘는 매수가 나왔는데요. 5분봉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어떻게 됩니까? 쉬는 거죠. 볼까요? 장 끝날 때까지도 이 5분봉 신호가 매수가 안 나왔으니까 이날은 이날 따라가서 매매해서 수익 내지 않는 한 타점도 주지 않는 거지 같은 날이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4일 차트를 볼 텐데 먼저 전날 3일자 차트를 보면 일단은 10분봉 신호는 매수 유지고요. 5분봉 신호는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올까 말까 고민하면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디 자리를 보니까 29730, 29860 땡겨보니까 전날 중심선 299.20을 뚫어버리면 시장이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중심선을 팍 뚫으면서 시장이 양봉이 나왔는데 아직 신호는 안 나왔어요. 신호가 딱 301을 뚫는 순간 이제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눌림을 잡아야 되는데 눌림은 신호가 나왔을 때 가장 근접한 구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눌림은 뭐냐면 최적의 눌림은 전날 저항받았던 자리 301 3빵빵.50 아니면 당일날 마디 자리 30025 여기가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죠. 그리고 나서 보면 한두 번 툭툭 쳤죠. 그리고 이 3빵빵25나 3빵빵50은 뭐냐면 현물 현재가가 2빵빵에서 3빵빵으로 바뀌는 아주 그 경계 구간이니까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요 구간이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청산은 기분 좋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제는 승부처, 그쵸? 초록이죠? 초록이를 돌파하고, 그쵸? 초록이를 돌파하고, 이제는 큰형을 돌파하니까 시장이 끝도 한 없이 날아갔다. 요런 차트들은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눌림을 잡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차트 보겠습니다. 전날 차트의 마디 자리를 보니까요. 일단 30460, 30525, 3058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신호는 뭐 5분, 10분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소설을 쓰려면 매수 신호가 세니까 혹 전날 눌렀던 305.85를 뚫으면 위로 한 파동 더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개념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눌림목이 여기나 여기 정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을 보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305.85를 뚫으려고 아주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305.25 우리가 소설 쓴 대로 잠깐 찍고 반등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손 빠른 사람은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차트는 놔줘야지요. 그리고 바로 이론대로 전날 눌렀던 305.85를 뚫으면서 한파동이 나왔어요. 게임 끝난 겁니다. 기다려야죠. 쭉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 10분 봉은 매도가 신호가 나왔고 5분 봉은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관망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1시 25분이 되니까 10분 매수, 5분 매수 신호. 공통 분모가 같아지는 구간이요. 매수를 할까? 봤더니 304.60은 전날, 그쵸? 왔다 갔다 하다 눌림받고 상방으로 친 마디 자리고요. 또 당일 마디 자리 기준으로 하면 304. 여기가 되겠죠? 50이겠죠? 그 50, 60 사이는 매수. 그리고 나는 청사는 305.25나 아니면 당일 마디가 305.15 요 자리가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304.60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요만큼 준 거예요. 요만큼. 0.6%, 아이고, 0.6% 정도 파동 주고 끝난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6일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날 5일자 차트를 보면요. 마디 자리가 30450, 30515, 305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호는 계속 매수 유지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소설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30580을 뚫어버리면 전날 저항받던 자리를 뚫어버리면 한파동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서 한파동이라는 얘기는요. 최소 파동 0.65p, 기본 파동 1.25p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장 시작하자마자 소설대로 305.80을 뚫고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뭐 302.80부터 그냥 주르륵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겁나지만 뭐 눌림을 잡아야 되는데 그 파동의 근거지가 어딘가를 봐야죠. 이 구간에서 305.80을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으니까 시장은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305.80이 눌림이 될 수 있겠구나 기다려 보는 거예요. 왔네요. 305.80. 더 싸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되겠죠. 305.24나 305.15 정도가 되겠죠. 그 자리가 낚시일 자리입니다. 한번 줬네요. 그쵸? 잠깐 줬습니다. 그리고 305.80 찍고 시장은 이제 끝도 한도 없이 날아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자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전날 마디 자리를 보니까요. 30965, 31020, 3109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매수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정 차트를 보시면 전날 고점을 뚫으면 시장이 한파동이 더 나오고요. 또 전날 저점이 깨지면 아래로 한파동이 더 나옵니다. 그런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날 보니까 아침에 시작했는데 매수 상태가 유지지요. 그러면 310.90이 전날 고점 마디 자리였잖아요. 이걸 뚫으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자, 310.90 뚫었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윗단으로 한파동이 더 가는 거예요. 그쵸? 죽어라고 날아가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뭐 손 놓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공격적이라면 진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 전날 마디 자리가 여기죠. 이 자리가 311.50이고요. 그쵸? 또 당일 마디 자리가 여기잖아요. 311.30 정도 되겠냐. 이런 자리들이 마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면 거의 311.50, 311.30 툭툭 건드리죠. 다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날아가고요. 5호장에도 보니까 자 311.5030 건드리고 한번 튀었죠. 볼까요? 5호장에도 보면 311.5030 주고 또 한번 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자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전날 9일자 마디 자리를 보니까 31385, 31440, 31505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5분 매수, 10분 매수가 강하면 전날 마디 자리 315.05 잘 안 보이시죠? 자, 꼭대기에 있으니까 315.05를 뚫으면 한파동이 더 가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자, 315.05를 뚫으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시장이 왜 저기서 파동이 더 가고 왜 저기서 지지가 되는지 그런 거를 자꾸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 시장 보니까요. 자, 315.05를 강하게 뚫으니까 한파동 나왔고요. 계속 매수 유지되니까 결국에는 315.05를 뚫고 시장은 레벨업이 돼서 그냥 뭐 끝도 한도 없이 갔죠.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마디 자리가 눌림목이 어디가 되겠냐 이거죠. 자, 여기 보면 315.05가 무슨 자리지? 아, 전날 고점 마디 자리구나. 315.05를 지지하면서 갔네. 그러면 나는 한번 미친 척하고 315.05가 올지 안 올지 나도 몰라요. 보는 거예요. 진입을 안 하더라도 눈으로 해도 보라 이거죠.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오니까 315.05가 왜 지지가 됐지? 아, 여기서 지지가 돼서 가서 반등이 나오는구나. 315.05가 무슨 자리이지? 전날 고점 마디 자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해야 돼요. 315.05, 315.05. 근데 여기도 보면 당일 마디 자리는 여기야요. 314.85인데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시장이 워낙 매수세가 세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안 와요. 그래서 눈높이를 올려서 315.05가 타점이 되는 거죠. 315.05 몇 번 주고 시장은 다시 여기서부터 315.05부터 이만큼 1, 2 이렇게 매수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1일자 보겠습니다. 먼저 10일자 전날 마디 자리를 보면 31670, 31605, 뭐 31485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신호는 계속 매수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 되려면 최소한 316.70을 뚫고 가야지 우리는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또 아니면 전날 지지했던 314.85가 무너지면 또 시장이 흘러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16.70을 뚫어야 되는데 헛헛거리고 못 들고 9시 15분이 되니까 전날 지지했던 자리죠. 314.85가 이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분봉 매도 신호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5분봉 매도 신호고 얘는 10분봉 매도 신호인데 작은형, 큰형. 그럼 여기서 비중이 높은 게 큰형이잖아요. 그럼 내가 좀 엇박이라도 큰형 보고 매도를 들어간다면 우리는 전날 지지했던 자리 314.85 그리고 아니면 당일날 마디 자리 여기가 되겠죠. 315.30이 매도 자리가 되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들어가도 무관하겠죠. 빠지니까. 근데 나는 야 얘는 매수고 얘는 매수고 얘는 매도니까 안 할래.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공통 분모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 5분은 매수. 맞죠? 10분도 매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지? 314.85가 전날 여기죠. 보이시죠? 지지했던 마디 자리. 그래서 아침에 314.85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한 파동 나온 거고요. 이제는 매수 신호가 바뀐 거잖아요. 5분 매수 10분이니까 314.85 아니면 당일날 마디 자리죠. 314.70이겠죠. 요 부분이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그 윗단 여기죠.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보면 삐쩍삐쩍거리다가 315.32까지 갔죠. 더 갔지만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 매매로도 수익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월 1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전날 11일자 마디 자리를 보면요. 31535, 31470, 31410, 31345 이렇게 돼 있고요. 시장의 신호를 보니까 5분봉은 매수인데요. 10분봉은 종가 무렵에 매도로 신호가 바뀔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들이죠. 아, 그러면 혹간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혹시 빠지면 그럼 내 시나리오는 뭡니까? 매수가 나오려면 315, 3호를 치고 이렇게 위로 가야지 매수가 갈 것이고요. 그쵸? 매도가 가려면 얘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혹시나 314.10이나 313.45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갈 수도 있겠구나. 나는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스캘핑도 나오고 단타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시장을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예상대로 314.10이 무너졌죠. 전날 지지받던 자리.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찝찝한 게 5분봉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기다려 보는 거죠. 5분봉 신호 나와서 보니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순발력이 있으면은 312.85도 전날 하단에 있는 마디 자리예요. 그 312.85 부근의 매도 그 아랫단 여기까지죠. 312.20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파동이 벌써 준 겁니다. 순발력 있게. 이게 벌써 아침에 끝내야 되는 매매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쭉 보니까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그래요. 보니까 자꾸 올라와요.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칠 수 있는 자리는 312.85나 아니면 올라오면 더 좋은 자리는 그 윗단 313.35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쭉 빠지다가 312.85에서 단타 한번 줬고요. 시장이 10시 반이 돼서 급등을 해도 보니까 급등을 해도 내가 만약에 311.85에 들어갔는데 올려쳤어. 313.45 온다고 손절합니까? 그건 안 되죠. 버텨야죠. 아니면 뭐 방송 용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추가 진입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315.45 찍고 결국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은 아랫단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매도의 영역인데 누구는 여기 들어가고 누구는 여기 들어가고 그런 순발력 싸움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순발력 있게 들어갔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단타가 나오는 거고요. 난 느긋하게 기다릴래.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단타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전날 12일자 마디 자리를 보면요. 31410, 31345 그리고 땡겨서 보면 31470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시장의 신호는 10분 매수, 5분 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설을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종가가 3일사에 끝났으니까 현재 시장이 매수가 유지된다면 전날 눌렀던 314.10을 뚫으면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이제 보는 거죠. 자, 장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314.10 찍으면서 왕창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눌림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파동의 근거지는 314.10이고요. 당일 중심선은 여기야요. 그쵸? 7호 정도 되겠네요. 그럼 나는 314.10이나 313.75 부근이 낚시질이란 얘기죠. 자, 314.10, 313.75 찍었죠. 그게 무서우면 313.75 찍고 올라탈 때 314.10에 매수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면은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홀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형 초록이 돌파, 큰형 아랫단에 있네요. 그쵸? 이게 뭐죠? 승부처잖아요. 승부처인데 5분 매수, 10분 매수. 많이 가겠네. 버티기 해볼까? 자리도 잘 잡았는데 버텨보니까 날아가더라. 끝도 한도 없이 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눌림을 잡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눌림을 잘 안 잡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 눌림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내가 눌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이거겠죠. 여기 지지하니까 한번 칠 수, 여기까지 단타도 나오는데 그냥 시장을 놓고 기다려 보는 거죠. 기다려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번 툭 치고 314.70이 뭐냐면 파동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쳤잖아요. 그쵸? 314.70을 한번 찍었어요. 여기 왜 찍었지? 올라타나? 가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시 내려온다면 314.70 확인했으니까. 시장은요, 학습 효과입니다. 314.70을 지지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요렇게 먹던지, 숏을 한번 단타 한번 칩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314.70 찍고 숏이 아니고 롱으로 간 거죠. 여기서부터 1, 2 이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일당은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국내 선물 신개념 매매 기법이란 제목을 갖고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여담이지만 12월 말부터 1월 초 국내 선물 파동 개떡 같아 갖고요. 제 주변에도 국내 선물로 의도 터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매매 기법은 뭐냐면 오히려 초보자들은요. 보정 차트 갖고 매매하는 게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매매는요. 전일 차트의 모습을 보고 당일을 예상할 수 있어서 어떤 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참 죽어라 배우지 않고 돈 생기면 매매해서 까먹고 돈 생기면 매매해서 까먹는 참 철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은 순리가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파생 20년 차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방송 참여, 관심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